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 결빙 관측 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석이 있는 자리가 노들섬 남단 지역이 되겠고요.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강대교 노량진이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한강의 얼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조선시대 이래로 소위 동빙고, 서빙고 등의 이 얼음을 보관했었고, 한여름철에 중요한 물자로서 사용이 되던 시점만 하더라도 이 한강의 얼음이 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겨울철이 들게 되면 이렇게 빙어 낚시와 같이 겨울철 스포츠와 놀이로서 이 한강변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계절 놀이로서 자리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한강이 얼어야 이런 낚시도 가능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한강이 예전만큼 얼음이 어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한강이 결빙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요즘 열섬 현상에 의해서 한강이 좀처럼 잘 얼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우리의 관심권 밖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찍이 이 한강대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에 상류 100m 지점이 어는지를 가지고 흔히 한강 결빙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 왔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1906년 한강의 결빙 상태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실 관측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도 했고 또 당시로서는 이 노량진 나루가 가장 중요한 나루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강 대교 아래에는 유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주로 이 결빙이 잘 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곳에 얼음을 어는지를 가지고 당시만 하더라도 한강 결빙을 결정하는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900년대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미 1900년에 한강 철교가 놓여지고 12년에 또 놓여서 지금 다리가 2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1917년에 가서야 한강 인도교가 건설되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한강에는 이런 노들나루가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들나루가 있는 지점, 지금의 한강대교가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곳이 결빙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여기까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 올 수 있는 곳이었고 여기서 나루를 타는 곳이다 보니까 나룻배가 운행을 하는지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 결빙을 한강 결빙의 하나의 확인 조건이 이 장소가 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멀리 한강 철교가 앞쪽으로는 한강 인도교, 한강 대교가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요 노량진 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한강의 결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강교, 한강 인도교가 건설이 되었을 때 현재는 노들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되어 있었던 이 지역이 당시로서는 신초리로 둔덕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한강 인도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과는 달리 한강 남쪽 지역에만 다리가 건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북쪽 지역은 지금과는 달리 백사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강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한강 큰 다리와 작은 다리 이렇게 두 다리로 건설되었었고요. 중간 부분의 이 신초리 부분은 둔덕이어서 모래 둔덕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지역이 요 440m에만 다리가 놓였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들섬 남단 지역에 7개 구간의 다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과는 다르게 이 남쪽 지역으로만 노들섬 남쪽으로만 한강이
있고, 지금 북쪽 지역, 지금은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는 이 북쪽 지역은 백사장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쪽 지역에서만 결빙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쪽 구간에만 결빙이 되어서 얼음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만 하더라도 1906년 시기만 하더라도 이 남쪽 지역에만 한강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결빙 여부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들섬로부터 이 남쪽 구간에만 한강 철교가 건설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량진과 용산 사이에 지금 노들섬이 있는 이곳의 표지석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100m 상류 쪽을 우리가 감시 초소로 만들어서 구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이 결빙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한강이 결빙된 것이다 라고 기상청이 발표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1906년부터 쭉 통계를 잡아와 가지고 언제 최초로 결빙을 했고 해빙을 했는지를 이렇게 조사해 와서 결국 이것이 오늘날의 기상자료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고, 올해는 그래서 한강이 얼지 않았다든지 올해는 어느 해보다 한강이 먼저 얼었다든지 이런 통계로서 기상자료로 우리가 발표를 듣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들섬 남쪽 지역에 한강 결빙 관측 지점이라고 하는 이런 표석이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다양한 과학적인 관측기구를 가지고 결국 기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이 계절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참고해 왔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계절 관측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 예를 들어서 벚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매화나무라든지 이렇게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 표준석으로 삼아 왔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요 기상현상의 관측의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쭉 사용되어 서울에 첫 얼음이 얼었다든지 서울에 첫눈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측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한강 결빙 관측 지점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한강의 결빙 여부를 오늘날도 기상 관측의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 결빙 관측 지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